더 러브 골프 겨울방학 특집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은요, 퍼팅의 모든 것이라는 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기다리고 배우고 싶었던, 목을 빼고 기다렸던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찾은 이곳은요, 프로들이 찾는 프로들의 그곳, 퍼팅의 정수를 뽑아낼 수 있는 그곳, 바로 최종환 퍼팅 아카데미에 나와 있습니다. 프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에 뭐 백순위 때는 그린에 올라오고 나서 내 맘 같지 않게 막 이렇게 저렇게 끝을 향해 달려갈 때, 네네. 야, 이걸 조금 몇 개만 줄여도 내가 100타를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퍼팅 레슨을 막 찾아왔던 기억이 나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니어분들 백순위 백돌이부터 또 로우핸드 싱글을 가지신 네. 모든 분들을 위한 고농축 엑기스 수업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거든요. 겨울철에 또 퍼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기본기들, 스트로크에 대한 기본기, 거리 조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의 퍼팅 인생에 이 수업 전과 후로 나뉠 거다라고 저는 100% 확신을 드리는 자신감이 실려 있거든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최대한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퍼팅을 잡는 법부터. 네네. 퍼터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저는 최근에 요 두 가지 모양을 이제 왔다 갔다 번갈아 쓰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놓을 때 보면은 일단 기울기부터가 조금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두 가지 성향이 완전히 다른 퍼터예요. 네네. 지금 이 퍼터는 네. 이제 말렛형 퍼터라고 해서 뒤쪽으로 좀 더 무게 중심이 나와 있죠. 이렇게 뿔 형태가 돼가지고. 네. 그 무게 중심을 이제 뒤로 배치해서 이제 차도 보면은 이제 카라반 같은 거 뒤에 무거운 게 달려 있으면은 한번 속도가 붙으면 이제 관성 때문에 그 방향으로 유지가 더 잘 되듯이 얘도 이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방향성에 대한 좀 그 유지가 더 잘 되는, 그러니까 좀 흔들리거나 네네. 그러니까 아마추어 분들이 좀 사용하면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또 투어 선수들은 또 우리가 운전 잘하는 사람들은 스포츠카 좀 가벼운 차로 또 다루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퍼터들은 또 무게중심 좀 앞쪽에 있어서 다루기가 용이한 퍼터입니다. 그래서 뭐가 좋다 나쁘다기보다는 자기의 이제 성향에 맞는 맞아요. 그런 퍼터를 잘 골라서 쓰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롱펫 좀 붙이고 싶고 할 때는 네. 뒤에 뭐가 안 달린 네네. 이렇게 심플한 걸로 하다가 이게 숏펫이 좀 자주 빠진다, 예민해서. 네네네. 그럴 경우는 또 일로 갈아타고 왔다 그렇죠. 아까 갔다 말씀드린 쓰거든요. 것처럼 스토리 안정감이 있어서 예.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퍼터의 성향은 본인에 맞는 걸로 체크를 하고, 네네. 그러면 이제 그립 잡는 것부터 네네. 이 공과의 거리, 네. 그리고 칠 때 무게 중심, 네네. 그 어드레스에 대한 모든 것을 네네. 한번 세팅을 한번 해주시죠. 일단 도구와 사람을 연결하는 가장 첫 번째 이제 부위가 손이죠. 그립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하고 손 안에 있는 클럽이 우리가 동작을 하는 동안 너무 느슨하면 비틀리거나 흔들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계가 아닌 이상 사람이기 때문에 좀 빗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너무 느슨하게 잡고 있거나 엉성하면은 그 빗맞을 때 채가 확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방지하려면 이제 그립을 잘 잡고 좀 견고하게 이제 잡을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예. 네, 그립을 잡는 요령을 말씀드리면 일단 왼손하고 네. 퍼터의 샤프트를 연결하는 앵글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는 이 손가락을 보면 손가락이 있는 쪽이 있고 이 생명선이 있는 쪽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샤프트를 잡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반적인 샷은 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잡아서 우리가 이제 그 클럽을 잡고 스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잡는 이유는 코킹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 손가락 쪽으로 잡는데 퍼팅을 할 때는 코킹, 손목의 움직임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그쵸. 오히려 이제 손목의 움직임이 없는 게 도움이 돼서 예. 손가락 쪽보다는 요 생명선 쪽에 좀 가깝게. 예. 요렇게 좀. 예, 그래서 이제 샤프트하고 이 팔뚝이 좀 같은 선상에 이렇게 있을 수 있게 왼손하고 샤프트를 잘 연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 면에 이 엄지손가락 면이 축 올라오고 나머지가 그렇죠. 휘어 감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오른손도 이제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이게 너무 떨어져 있지 않고 예. 이제 최대한 이제 가까운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네. 이제 양손이 이제 우리가 박수 치듯이 이렇게 마주 잡을 수도 있고 뭐 손바닥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데 물론 다양한 프로 선수들이 다양한 이렇게 옵션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기본적으로 처음 배울 때는 예. 양손이 마주보게 잡는 게 제일 스탠다드한 그립이기 때문에 마주 보듯이 이제 손의 그 방향을 잡으시고 예. 그리고 오른손하고 왼손은 최대한 가깝게 이제 잡으시면서 이 새끼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일반적인 그립을 잡을 때는 이제 검지손가락 위에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얹는 오버래핑 그립을 잡습니다. 아, 그게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그립. 예. 그리고 여자분들이나 이제 주니어 선수는 손이 작을 경우에 껴서 잡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껴서 잡는 그립을 잡기도 하고 일반적인 퍼팅 그립은 반대로 이렇게 리버스 오버랩 오른손가락을 다 잡고 왼손을 위로 왼손 검지를 위로 올리는 네. 그래서 리버스 오버랩 그립이 일반적인 퍼팅 그립입니다. 네네. 오른손의 감각을 다 손가락을 잡으면서 쓸 수 있고 왼손은 검지가 올라오면서 왼손목을 좀 더 견고하게 이제 좀 고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양손이 마주 보는 형태에서 왼손하고 오른손이 최대한 가깝게 검지가 오른손 위에 올라오는 상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립을 잡아주시면은 최대한 내가 손 안에 있는 클럽을 잘 유지할 수 있고 컨트롤하기 가장 편한 기본적인 그립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는. 그래서 오른손 엄지가 완전히 위로 올라오진 않고요. 네. 약간 대각선으로 들어오실 거예요. 오른손 엄지가 살짝 대각선을 이렇게. 네네네. 야, 견고하네요. 네. 이렇게 견고했을 때 공을 친 이후에 미끄러지거나 빠지는 느낌이 없이 네. 잘 그대로 길을 보내줄 수 있는 게 첫 번째 단추가 그립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모양이 잘 맞춰지면 이제 중요한 거는 손가락들이 잡고 있는 손가락들이 잡는 힘 이거를 이제 그립 프레셔라고 하는데 이 손가락들이 힘을 너무 이렇게 엉성하게 놓고 있으면 또 손 안에서 놀기 때문에 적절한 악력을 잡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 악력을 너무 이제 어렵잖아요. 처음 치는 사람들 이게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우리가 이제 그 말 중에 치약을 좀 딱딱한 튜브에 치약을 잡고 뚜껑을 따고 손가락을 살짝 쥐었을 때 치약이 한 1cm 정도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악력. 그 정도로 가볍게 좀 악력을 주는 거죠. 가볍게네요. 네. 꽉 하면 치약이 꾹 나와버리니까. 네, 너무 꾹 누르진 않고 가볍게 잡을 수 있는 정도로. 그래서 이 퍼터가 손 안에 퍼터가 비틀리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악력은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내가 당겼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팔이 굳어 있을 정도는 너무 힘이 들어가는 거죠. 또 팔은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로프처럼 이렇게 유연하게. 지금 이렇게 떨어졌을 때 무게감. 이 클럽의 무게감이 느끼려면 팔이 좀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럼요. 퍼터도 결국엔 헤드 무게를 느낄 그렇죠. 수 있을 만큼의.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꽉 잡으라고 그래서 팔에 힘이 들어갈 정도로 꽉 잡으면 무게가 안 느껴지고 무게 느끼라고 힘 빼라고 그래서 손가락까지 힘을 빼버리면 스트로크 할 때 채가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절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런 악력으로 해서 네. 또 이제 공의 위치와 또 퍼팅 어드레스의 또 네. 기본기를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자, 퍼팅 동작을 비유해 보면 중심이 있는 원운동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계추 같이 이 중심이 있으면은 헤드가 다니는 길 중에 가장 낮은 지점이 생깁니다. 그 가장 낮은 지점이 항상 임팩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중심은 우리 머리가 있는 지점이겠죠. 어깨 중심. 그 공 위치는 공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퍼터 헤드를 어디다 두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퍼터 헤드는 항상 양발의 중심. 요 발과 발 사이 면, 여기. 네, 퍼터 헤드가 항상 양발의 중심에 있게 되고 네. 그리고 양발을 이제 한 골반 넓이 정도로 일단 기본적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면을 중심으로. 네, 양쪽으로 공평하게 네. 발의 폭을 넓혀주시고 네. 자 그러면은 딱 헤드의 딱 위가 어깨 중심이 되고 네. 우리는 어깨 중심을 중심점으로 원운동을 해주시면 되죠. 왔다 갔다. 네. 그때 원운동을 할 때 아까 우리가 그립을 견고하게 잡고 팔을 부드럽게 해서 느꼈던 그 예. 무게를 흔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중심점을 축으로. 근데 그 무게를 흔들 때 중심점이 막 움직이면은 헤드가 제자리로 돌아오기가 어렵겠죠. 이 중심점이 움직이니까 좌우로 움직이거나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퍼팅을 할 때 굉장히 미스를 나오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중심점을 한 자리에 두고 네. 무게를 이용해서 이게 퍼팅을 좌우로 우리가 스윙을 한다 생각해 주시면 제일 좋은 스트로크의 일단 기본적인 네. 컨셉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 이 채와 공과의 거리는 아까 같은 내가 약간 체중을 뒤에 뒀을 때 공을 칠 수 있는 위치에 서 보시면 그 위치를 체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헤드로 했을 때 2개 정도 길이의 끝에 네. 있을 때 공이 네네. 요 정도.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간격을 항상 유지하면은 예. 좋은 밸런스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헤드변이 가운데 놓고 한 발 한 발 무릎 살짝 굽히고 여기를 또 어떤 분은 오각형 만들라 그러니까 네.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있던데 여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처럼 몸이 좀 크면 이게 모으는 게 어려우니까 약간 벌리고 치시는 게 좀 편하실 수 있고요. 네네. 그냥 괜찮으시면 팔을 약간만 몸 쪽으로 가볍게 가볍게 네, 붙인다, 모아주시듯이 모아준다. 가볍게. 네. 그 대신 아까처럼 너무 힘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아. 네. 아, 힘을 또 너무 네. 주지 않는 게 포인트고 네네. 그다음에 여기서 가볍게 좋아요. 너무 잘하시는데? 아니 뭐 이렇게 서재 앞에 있다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럴 때 저는 이제 제가 거리를 맞추는 기준은 있거든요. 네. 선생님은 이 초보자들에게 거리 맞추는 기준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나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대로 쳤을 때 결과가 좋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지켜야 될 고정값이 있는데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고정값을 지켜야지만 내 이론이 결과를 일정하게 보여줄 수 있다. 백 스트로크 때 사용한 힘하고 다운 스트로크 때 사용한 힘의 양이 항상 같아야 됩니다. 이게. 네. 힘을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 다운 스윙 때 그게 바뀌면 크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공을 칠 때 어떤 때는 이게 여기서부터 치다가 뭔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치다가 힘을 빼버릴 때도 이렇게 있고. 하고 딱 잡아버리고 말 때가 있거든요. 네. 어떨 때는 또 안 갈 것 같아서 빡 쳐버릴 때도 있고. 그렇죠. 또 멀리 보내겠다고 또 빡 칠 네. 때가 있고 그래서 뭐 때려치냐 밀어치느냐 그 두 번째 힘을 항상 처음 썼던 힘하고 똑같이 쓰자라는 나의 그 생각을 계속 유지해 주시는 게 요령인 거죠. 그러면 내가 거기 크기에 따라서 거리가 바뀌는 게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거리 조절이 어렵지 않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내가 또 마음이 맞아요. 멀리 갈 것 같고 약할 것 같고 그래서 막 약하게 쳤다가 더 했다가 세게 때렸다고 하는데 그게 자꾸 바뀌면은 이제 아 들어올 갈대 힘과 내려오는 다운의 힘. 그렇죠. 엄마가 그네를 이렇게 이 정도 힘으로 밀어줬으면 내려올 때 그만큼의 힘으로 내려오라는 얘기예요. 그럼 백스윙이 커지면 엄마가 더 세게 밀어줘야겠죠. 네네. 그럼 그 정도 힘으로 왔으면 이제 그만큼의 힘으로 내가 내려오고 양쪽의 힘이 항상 그렇게 균등하게. 그러면 이제 크기에 따라 바뀌겠죠. 그네로 또 설명을 해주니까 쉽게 와닿네요. 하나, 둘, 그렇죠. 하나하고 둘의 힘이 항상 같게. 양쪽의 힘이 같아야 된다라는 기준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제 거리 미스가 있으면 내가 수정할 수 있는 이제 요령이 생기겠죠. 네. 내가 짧았을 경우에 원인은 이제 두 가지가 생기겠죠. 백스윙이 작았거나 백스윙이 적절했지만 내려올 때 내가 두 번째 힘을 너무 약하게 줄였거나 그래서 내가 짧은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왜 짧았지? 아, 내가 두 번째 힘은 비율이 맞았는데 아, 그럼 좀 짧았구나. 그렇게 하면서 내가 복습을 하면서 적절한 크기를 계속 내가 생각해 놓을 수 있죠. 자신만의 기준을 네. 맞춰가는 거네요. 템포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추어 분들은. 근데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은 불안감만 커지죠. 이거 왜 짧지? 왜 길지? 더 세게 치고 더 살살 치고. 그러니까 내려올 때 힘만 바뀌는 거예요, 계속. 아, 너무 든든하네요. 최근에 제가 왜 숏퍼팅을 자꾸 빼먹고 짧았고 보면 손에 저 같은 경우 힘이 너무 들어가서 채를 딱 하고 보내야 되는데 잡지 못하고 제가 잡았기 때문에 뭔가 방향이 틀어지거나 네,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저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좀 어깨와 팔은 어깨와 편안하게 팔은 이완시키고 손가락들만 조금만 견고하게. 견고하게 그 다음에 리듬으로 또 딱. 하나, 둘, 같은 힘을 써준다.
그린을 리딩하고 어느 방향으로 쳐야 될지 타겟을 정하는 그린 리딩하는 기술. 내 공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면 대략적인 경사가 나와요. 오. 나이스. 리듬만이 살 길이다.